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퇴직자 노리는 동대문 상가 임대 분양 사기 관련 뉴스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며칠 전 6월 5일 JTBC 뉴스에서 보도되었던 방송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슈화된 부동산 사기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뉴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뉴스의 사기 대상 물건은 우리나라 패션 관광 명소로 알려진 동대문 시장의 한 대형 상가이고, 대개는 노후를 위해서 아껴서 모은 목돈이나 퇴직금으로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사기 분양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1,700명 정도라는 뉴스입니다. 한 대형 쇼핑몰이 2010년 완공되고 난 후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분양사기 논란 때문에 소송 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취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마치 유령 상가처럼 상가 절반 이상이 공실로 남아있는데 장사가 안 돼서 건물주랑 임대하시는 분마다 소송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동대문 흥인 덕운시장을 허물고 지은 것인데 3천만 원만 있으면 상가를 하나 가진다.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은 입점 상인은 항상 줄 서고 있으니까 노후는 충분하다고 홍보하여 임대 분양을 한 것이었습니다. 분양 계약서에는 일반 분양이 아닌 임대 분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는 다른 사람에게 장소를 빌려줄 수 있는 임대 권리만 준 것입니다. 장사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분양받은 사람이 임대료를 물어줘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임대 분양 계약자들은 일반 분양 받는 건 줄 알았고 분양 주체에서 다 운영해서 돈만 보내준다는 그 소리만 듣고 계약을 했으며, 계약 당시 임대 분양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계약할 때 알렸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올해 초 검찰은 재개발 조합장 등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는데, 조합이 임대 분양을 통해 보증금을 빼돌려 건축 비용을 대려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피해는 서울 종로와 신촌에서도 분양 대금을 횡령하거나 과장 광고를 했다며 소송이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포인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분양이 아니라 임대 분양, 즉 임대할 권한만 분양을 했다는 것이고, 피해자들은 그걸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법률상 문제이고, 일반 분양이든 임대 분양이든 장사만 잘 되고 임대만 잘 되어 기대했던 시세 차익을 챙기고 매달 꼬박꼬박 노후연금식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 경험상 이러한 상가 분양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유의할 사항은 먼저 분양계약서냐 임대차 계약서냐 또는 표준계약서냐 하는 등 계약서 명칭도 중요하겠지만 소유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상가의 분양계약서 양식은 거의 대부분 접이식의 총 4면짜리 형식이 많은데, 계약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자동차 보험 약관처럼 깨알같이 법조문 형식으로 써 있는 경우가 많아 그 방대한 양의 내용을 다 읽어보고 계약하는 경우는 드물고, 분양 담당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자필 서명하라는 곳에 시키는 대로 우리들이 무심코 서명 날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최소 몇 천만 원 이상의 거금이 투자되는 계약이므로 천천히 소유권 이전 관계, 분양 대금 납입 절차, 계약 위반 시 처리 관계, 수익 발생 구조 등 몇 가지 사항은 정확하게 알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특히 소유권 관계는 단독 소유냐 공동 소유냐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 형태의 분양에서 자주 사용되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종종 분양회사에서 소액투자로 분양을 쉽게 하기 위해 지분투자 등을 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피하려면 당연히 단독 소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관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수익 구조와 관련하여 분양 후 상권 형성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동향 분석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올렸던 40회차 유튜브에서 세종시 상가 경매와 관련하여
개발지역 투자 시 점검한 사항에서 말씀드렸듯이 상가는 상권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가는 거의 수익이 목적이고 수익은 상권이 형성되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권 형성에 대한 예측은 분양회사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양회사와 별도로 분양을 받는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상권을 볼 줄 모른다면 잘 알만한 사람에게 부탁하여 동행하면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분양이든 임대 분양이든 아니면 공동 소유이든 준공 후 장사만 잘 되고 임대가 잘 되어 매달 임대료만 제대로 받을 수 있었다면 분양 주체이든 분양을 받는 사람이든 서로가 좋았겠지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유념할 사항은 계약서상 법률적인 잘못을 소송 등을 통하여 법으로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시 분양회사가 설명한 대로 임대 등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판결의 입장은 혹시 허위나 과장 광고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도 분양받은 자신에게 상당한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본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사나 임대가 잘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번 사건처럼 장사도 안 되고 임대가 잘 안 나가는 경우 만약 법대로 소송을 했을 때 법원 판사의 입장은 상당수가 임대 상황에 대한 분석은 분양을 받은 사람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양 광고 내용상 수익률 등에서 허위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분양회사의 과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분양받은 사람에게도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가를 분양받을 때는 분양회사의 말만 전적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임대 상황 등에 대하여 최대한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뉴스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현재 상가 분양에서 홍보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의심할 만한 내용이 3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로 상가를 하나 갖는다는 얘기였습니다. 대개의 부동산 사기 사건에서 그러하듯 이번 사건에서도 3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기꾼은 계약금만 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 사기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를 빼고 사실상 큰 돈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큰 돈을 투자하는 경우는 돌다리도 두드린다는 심정으로 직간접으로 투자를 하기 전에 철저히 확인을 하기 때문에 사기를 쳐도 웬만해서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소액으로 수천 명이 사기를 당하여 피해액이 수백억에 달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층수, 면적, 위치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더군다나 서울 수도권에서 3천만 원의 정상적인 상가를 단독으로 분양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디엔가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보이므로 계약서 작성 과정이나 임대 상황 등 전반적인 과정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만 투자해도 큰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은 분양 사기의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므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업체는 일단 조심을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명퇴자, 퇴직자 등이 늘고 노후 대비를 위하여 소액으로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자금을 노리는 사기는 지금도 전국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리 적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 확실한 물건이라고 투자를 권해도 투자의 주체는 바로 자신이고 피해의 주체도 바로 자신이므로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뉴스를 들으면서 이번 사건도 과거의 사건과 별반 다를 것이 없던 동일한 방법 내지 유사한 형태의 사기가 다시 한번 발생했다는 것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평소 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유튜브를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다시 한번 그동안 제가 올렸던 유튜브 중에서 부동산 사기와 관련된 것 그리고 분양업체, 기획부동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의 실상 등에 대한 것들을 소개해 드리오니 시간 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차 관련 유튜브 안내 1로서 4회차에서 연이율 190%,
펀드 사기 관련 부동산 사기 대처 요령 핵심을 말씀드렸고, 15회차에서 기획부동산 과대 분양 광고업체 소송 결과 재판 실상에서 기획부동산이나 과대 분양 광고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 그 결과와 재판의 실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회차에서 기획부동산 광고 구별 요령 실태와 폐해, 아파트 현관문까지 진출하다 해서 아파트 현관문까지 진출한 기획부동산 업체의 광고를 구별하는 요령, 그 실태 및 폐해를 살펴봤고, 24회차 경매 컨설팅 회사에 이용당하지 않는 요령, 영업실태 알아보기에서 혼자 경매를 하지 못하고 경매 컨설팅 회사에 맡겼을 때 이용당하지 않는 요령과 경매 컨설팅 회사의 영업실태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27회차에서 상가 실전 경매 투자 목적, 급매 물건 찾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상가 경매의 진실, 특징에서 투자 목적으로 상가를 찾는 경우 상가 경매의 현실을 말씀드리면서 수익형 상가를 노린다면 경매를 통하지 않고 차라리 급매 물건을 찾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 관련 유튜브 안내 2로서 31회차에서 집주인 상대 민사소송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소송 전 검토할 사항, 소송의 실상 2에서 분양업체이든 일반인이든 민사소송을 해야 할 때 검토할 사항, 소송의 실상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32회차 기획부동산 사기 대형사건 JTBC 방송 분석 대처 요령 핵심 점검에서 얼마 전에 JTBC 방송에 보도되었던 기획부동산 대형 사기 사건을 집중 분석해 드렸습니다. 또한 33회차 부동산 경매 관련 전문가를 검증하라, 영업실상 및 검증 요령,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소송을 맡길 때나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공인중개사나 세무사 등에게 업무를 맡길 때 국가공인 전문가라고 하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을 검증하는 요령을 제 나름대로 경험한 바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40회차 유튜브 상가 경매 반값에도 낙찰자 없다는 뉴스를 통해 세종시 상가 경매의 현실과 관련하여 신규 개발지역 투자 시 점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연결해 놓았으니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